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미니식물도감의 일부인데요. 특히 2026년 화훼 장식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당신을 위해 준비된 198가지 식물 목록입니다. 이게 보니까 반복해서 보면서 암기하기 좋게 일반적인 이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시험 준비에는 아무래도 익숙한 이름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목록에서 몇 가지를 좀 같이 보면서 어떤 식물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그 핵심을 빠르게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험의 방향성이나 출제 의도까지도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목록을 쭉 보니까요. 와, 정말 식물 종류가 많네요. 거베라, 극락조화, 초록 뭐랄까 이름만 들어도 딱 화려한 꽃이 떠오르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절하들이죠. 근데 좀 곱슬버들? 용버들이라고도 하나요? 이런 것처럼 이름이 되게 독특한 식물도 눈에 띄어요. 맞습니다. 그 이름처럼 가지가 곱슬곱슬해서 형태 자체가 장식적인 요소로 많이 쓰이죠. 아, 그런 형태 때문에요? 네. 화훼 장식에서는 단순히 꽃의 색이나 모양뿐만 아니라 이런 곱슬버들처럼 가지나 잎의 독특한 질감, 형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점점 더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쩌면 시험에서도 이런 좀 비정형적인 재료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잘 활용하는지 이걸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곱슬버들이 있다는 건 그냥 예쁜 꽃만 알아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고요. 아, 단순히 예쁜 것만이 아니군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게 국화가 그냥 국화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라 소국, 소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작은 국화 종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국화라는 이름을 아는 걸 넘어서 같은 종류 안에서도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그 용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나 이걸 묻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이런 미묘한 분류 기준이 시험에서는 어쩌면 당락을 가를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냥 목록만 훑어볼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요. 훨씬 구체적인 시험 대비 전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금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유독 많아요. 금계국, 금어초, 금잔화, 그리고 금태사철나무? 금사철이라고도 하고요. 아, 네. 노란색 계열이나 그런 느낌을 주는 식물들이죠. 그리고 꽃으로 시작하는 이름도요. 꽃기린, 꽃범의 꼬리, 꽃잔디. 이렇게 뭔가 이름이 비슷하니까 묶어서 보면 기억하기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이름의 유사성을 활용해서 그룹으로 묶어 외우는 건 분명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예요. 뭐랄까, 이 자료에서도 반복해서 자주 보면 외워진다고 강조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금계국, 금어초, 금잔화 이름은 막 비슷하지만 실제 형태나 주로 사용되는 디자인 스타일, 심지어 피는 시기까지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오히려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 식물들의 차이점,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넘어서 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단순히 그냥 묶어서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차이점까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혹시 다른 이름으로 나오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특히 현장에서는 학명보다 유통명이나 별칭이 더 자주 쓰일 때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이름을 같이 알아두는 게 혼란도 줄이고 실제 작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목록에 그런 다른 이름 정보가 포함된 건 어쩌면 수험생의 실무 적응적까지 고려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와, 세심하네요. 그런데 목록 보면서 제가 조금 뜻밖이라고 생각했던 게 끈끈이 주걱 같은 식충식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 네. 끈끈이 주걱이요? 네. 보통 생각하는 화려한 꽃장식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끈끈이 주걱의 등장은 화훼 장식의 영역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이제는 흥미로움, 독특한 질감, 심지어 이야깃거리까지 포괄하도록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어쩌면 시험에서 예상치 못한 소재를 딱 제시하고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연출하는지 그 창의성이나 순발력을 평가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주어진 재료로 예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하는 능력,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예쁜 꽃꽂이를 넘어서 식물 자체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 능력,
이걸 중요하게 본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와, 이 목록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도를 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198개의 식물 이름 목록은 단순히 그냥 암기 대상을 나열한 게 아니라 화훼장식 분야의 어떤 최신 경향이라든지 시험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각 식물의 이름 너머에 있는 그 형태, 질감, 색상,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공간이나 다른 재료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이걸 자꾸 상상해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정말 짧지만 깊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6년 화훼장식 기능사 시험을 위한 식물 목록의 일부를 통해서 단순 암기를 넘어서 시험이 뭘 요구하는지, 또 요즘 화훼장식 트렌드가 어떤지까지 살짝 엿볼 수 있었네요. 네, 거베라부터 끈끈이 주걱까지 식물의 세계가 참 넓고 흥미롭죠. 네, 정말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요, 각 식물의 특징을 머릿속으로 한번 시각적으로 떠올려 보시고 가능하다면 실제 식물을 관찰하면서 그 질감이나 크기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단순 암기보다 훨씬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거예요. 이름하고 실제 모습을 연결하는 게 핵심이죠. 아,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경험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건 188가지 중에 정말 아주 일부였잖아요. 그렇죠. 이 목록을 보시면서 혹시 이 식물은 왜 빠졌지? 또는 나라면 이 식물은 꼭 넣었을 텐데 하고 떠오른 식물이 있으셨나요? 당신의 시험 합격을 위한 비밀 병기가 될 수도 있는 당신만의 필수 식물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